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미국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경기 선행지수 악화로 향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를 키웠고요. 덩달아 우리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코스피가요, 이거래일 연속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나란히 음봉의 흐름, 어제 이어 오늘도 급격한 안개가 들이우며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큰 흐름 안에서도 가시거리가 시원하게 트여있는 업종과 테마도 존재를 합니다.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 철강 업종,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두꺼운 철판 후판에 많게는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문배철강 등의 국내 후판 3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철강주가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줄기세포 치료주들도 맑은 날씨인데요. 오늘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한정됐던 첨단 재생 의료의 적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대상 확대로 세포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엔셀, 젠백스, 차바이오텍과 같은 관련주들의 주가가 막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지분 절반을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측에 히토류 관련 개선된 협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 엠텍, 티플레스 등의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장 초반에 맑게 좀 드러났는데요. 지금은 차익 실현 구름이 다소 끼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현대차가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력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오늘 자동차 주들도 막습니다. 현대차, 모티브링크, SL, 현대공업, 한호은 시스템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뜻했던 콘텐츠주와 엔터주들에는요, 오늘 종목별 날씨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뿐 아니라 토큰증권 발행 관련주 전반이 장 초반부터 급락,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온화함을 넘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SKENS의 합병으로 LNG 사업의 재평가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생명입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올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내렸고요. 다만 향후 이 삼성화재의 주주 환원 정책에 신규 자사주 매입, 소각이 포함된다면 지분법 적용 관련 충분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한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모두 목표가가 좀 하향 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각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흐린 뒤 맑은 날씨를 전망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 JW 인베스트 곽효정 대표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서 간밤 미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2거래 연속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오정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후장 들어서 증시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개인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 좀 많이 가중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제 연기금이 시장 지수단을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 2거래일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좀 약간 불신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더욱이 유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지금 이제 공매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요. 지금 1년 넘게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번 이제 공매도 금지가 2023년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지난해 이제 6월 한 차례 지금 연장이 된 상황이고 1년 5개월 만에 해제가 되면서 지금 역대 최장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매도 문제로 가장 좀 크게 거론된 게 불법 무차입 공매도인데 그와 관련돼서 방제 시스템 구비를 완비를 해놨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달래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공매도를 했었던 시기들을 고려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한 3차례 정도 공매도 금지 이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이제 5월 달까지. 그 다음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좀 심화됐었던 2011년도 8월에서 11월. 그러니까 짧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도 3차례 정도 금지가 되어 있었던 와중에 이제 이번에 공매도 금지했었던 게 4번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금융 위기 사례 때 보면은 시장 지수가 그만큼 이제 폭락이 나왔었고 시장 지수가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와중에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단의 움직임이 지난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왔다고 하지만 딱 8월 달 블랙 먼데이 이후로 시장 지수가 뚝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또 12월 달까지도 시장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서 근래 한 1월에서 2월 달 딱 연초 랠리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매우 지금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까지 재개하게 되면 이 투심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있어서는 신흥국 지금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려면 지난번에 이제 불발이 됐었던 이유도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소가 될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런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려면 공매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현재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서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 직후로 2021년도 5월 공매도 잔고가 4조 2천억 규모에서 1년 뒤에는 공매도 잔고가 무려 12조까지 늘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공매도 문제보다는 펀더멘털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엔 또 공매도를 부추긴 그런 요인이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는 한 증시가 최근에 또 2개월 정도 연속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증시의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 자금 유동성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실지,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세 가지 섹터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첨생법입니다. 오늘부터 첨단 재생 의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첨생법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떤 대응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력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오늘 자동차주도 막다라고 앞서 웨더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관련한 이야기 보다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STO인데 토큰 증권 발행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좀 미뤄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급락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나씩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첨생법 테마주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첨생법 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분위기가 대체로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제약 지수가 오늘 1% 가까운 또 상승률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오늘 이제 EN셀이라는 관련 종목이 시장에서 25%대 높은 또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도 그렇게 이제 개정첨생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과거에도 계속 몇 번씩 나왔었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첨생법을 계속해서 이제 개정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첨단 재생 치료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세포 치료라든지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 내지는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이제 임상 연구 대상 범위 자체가 뭐 중대한 그런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희귀나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에 한해서만 임상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이제 범위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질환을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임상에서도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쪽에 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허가 없이도 이 첨단 재생 의료로 이제 중대한 그런 이제 희귀 난치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개념들이 이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된다면 환자 모집 자체도 수월해질 수 있고 그럼 그에 대한 또 연구 개발 역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런 첨생법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또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제대열 관련주 이런 이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EN셀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EN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안정성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래 들어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추세상으로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12월 말부터 장대 양봉으로 이 수렴이평선 구간대 이 구간대를 이제 거치면서 흐름이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이런 첨생법 시행하게 되자 오늘 이제 거래량도 들어와주면서 이 전고점 구간대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생법 관련해서 EN셀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제약
쪽에 종목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 계속 관련 이제 흐름들, 수급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엔셀이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는 좀 대장격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GC셀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GC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GC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 LC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상 움직임 봤을 때 지난 이제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시장 지수 빠지게 되면서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첨생법 관련된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직 상용화까지 간 기업들이 없어요. 다 임상 진행 중에 있고 그만큼 그 임상도 가뜩이나 긴데 이렇게 그 환자 자체가 그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금은 또 비용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뭔가 임상 2상 통과했다, 3상 통과했다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옴으로써 오늘 이제 GC셀 움직임도 역시나 추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2거래일 정도 붙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워낙 과대납폭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한 28,000원 구간대까지 상단이 또 열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순환매들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과대납폭이 좀 컸었던 제약 쪽 이제 종목들 하면은 이런 첨생법과 관련된 종목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바이오텍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또 CDMO 쪽과도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특화되어 있는 CDMO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난 12월 달에 개파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리한 행보 이어나가다가 오늘 이제 들어서 첨생법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금 부각을 받기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선 제가 세 종목 정도 흐름을 봐드렸는데 가장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을 고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첨생법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엔셀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그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테마 첨생법 테마주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엔셀, GC셀, 차바이오텍까지 기술적인 분석 좀 세세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이엔셀 같은 대장격의 종목, 만약에 이제 첨생법 관련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에 주목해 보자라는 대표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제 GM과의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살짝 상승세 시원해주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관세부가 이슈가 확실히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을 많이 강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이 뭐 전기차 캐즈부로 인해서 이게 또 안 좋은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현대차 쪽에서도 매출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상반기까지도 거의 한 30만 원 선까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인도 이제 IPO를 네.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이 거의 되돌림이 다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관세 부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제조 공장들이 미국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과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공급망 동맹을 이제 체결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GM과의 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피해 관련해서도 축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현대차까지 동맹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GM 이제 관련해서 공장에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 미국 내의 공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일자리 활성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트럼프 정책 기조에 또 부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자동차 섹터들이 이런 관세부가 사실 그런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또 주가 반등세를 또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네. 좀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주가 움직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의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올해도 나타나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상승분이 다 되돌림이 나와준 상태에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해줄 수 있는지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한 낙폭 과대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현대차가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발주이자 또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오늘 이제 장 초반 이제 움직임에 비해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제 유성형 캔들로 이제 시가 구간을 깨면서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작년 이제 27만 원대 구간이 있죠. 이 구간대까지 지금 올라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물대 구간만 소화하게 된다면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월봉 흐름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네. 현대모비스가 딱 2021년도 1월달 이 고점을 지난 이제 2010년도 구간대까지 만들어주고 나서 그 쌍봉을 맞은 거죠. 이후로 굉장히 좀 지리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매물대 저항, 작년 구간대만 이제 돌파해주게 된다면 30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될 여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인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봉상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지난 12월 달에 도지 캔들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여전히 지금 현재 구간이 지난 2020년도부터 이제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봤을 때 월봉상 봤을 때 지금 다 추세 라인에 걸치면서 지금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네. 시장에 순환매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온 순환매가 지금 자동차 섹터라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동차 섹터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워낙 장기간의 조정을 받아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오늘의 이 현대차와 GM 간의 동맹 관련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서현 이화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S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정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 게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STO 관련주들은요, 항상 이 비트코인 시장 좀 잘 움직임 나올 때마다 같이 네. 좀 거론이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법제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였었던 그런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이라든지 금융 상품을 디지털 증권화해서 발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뭐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STO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STO를 법제화하려는 이유가 투자자 보호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STO 자체가 글로벌 지금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쪽에서는 다시금 이 토큰 증권 도입 및 유통제도 정비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제와 관련된 이슈는 네. 올해도 다시금 계속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 다시금 이런 이슈 들어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고요. 어차피 STO 시장 자체가 2030년도 367조 규모까지 성장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핑거, 서울옥션 등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 이슈 나올 때까지 조금은 좀 대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기다려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STO 테마까지 오늘도 세 가지 섹터와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어느덧 보너스 4주차도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1주차부터 쭉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오던 저희 이 챌린지인데요. 과연 4주차도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첫날 공략해주신 종목 솔리드와 엠로입니다. 두 종목 모두 이번 주 계속해서 홀딩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솔리드의 경우 3.34%, 엠로도 3%에 가까운 성공률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 한글과 컴퓨터, 태성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어제 제한된 조정안에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 초반에 반등 보여주면서 챌린지 성공률 1.64% 달성했고요. 유리기판 테마주로 많이 알고 계실 태성은 이미 수요일에 12.93%의 성공률, 두 자릿수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단기간 안에 저희 챌린지 안에서 1차 목표가를 달성, 익절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HJ중공업 2월 18일 날 선택을 해주셨고 챌린지 성공률 3.68% 달성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HJ중공업과 같은 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공략해주신 종목인데 역시나 빨간빛입니다. 오늘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챌린지 성공률 2.56%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 DI와 HD현대중공업입니다. 두 종목 모두 파트너님께서 챌린지 안에서 이미 공략을 한번 해주셨었던 종목이고 저희 이번 주 4주차 챌린지에서 재공략했던 종목들인데 DI의 경우 어제 장중에 두 자릿수대 급등, 오늘 장 초반에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희 챌린지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19%대 성공률로 기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추가적인 대응 반항 여쭤보도록 하고요. 12월에 공략해주신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종목 HD현대중공업인데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를 마무리해줄 두 가지 종목으로 제닉과 CJ E&M 어제 준비해주셨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 안에서 두 가지 종목 선택해 주셨고 화장품주 안에서 제닉,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CJ E&M 픽해 주셨습니다. 제닉의 경우 어제 오늘도 7%대 강세 보이면서 저희 챌린지 안에서도 6%대 가까운 챌린지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CJ E&M 강보합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챌린지 4주차 10가지 종목 모두 빨간빛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53%의 성공률, 그러면서 또 파트너님 성공 배지 받게 되셨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성공 배지를 받으셨어요. 저희 보너스 챌린지가요. 성공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린데요. 이제 주식 한회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주식이랑 망망대해에서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를 이끌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4개월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과 오랜 기간 동안 안에서 이 1313 챌린지 함께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덧 이 1313 챌린지에 어느 정도 어떻게 거의 다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너스 챌린지 기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연속해서 모두 다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50%가 넘어가는 성공률로 마무리를 해서 조금 더 기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 더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상승 흐름과 함께 하셔서 이 계좌에 큰 도움을 받아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1주차부터 4주차 이후에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1주차부터 4주차 이어서 좀 10주차까지 좀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1313 챌린지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종목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1313 챌린지가요, 보너스 4주차 챌린지였거든요.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너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대 성공률을 10가지 종목으로 좀 만들어 주셨었던 전문가님이시라서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보너스 챌린지 이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챌린지를 다시 시작해 보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고요. 또 이 투자의 방향성 올바르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이제 챌린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4주차가요. 그래도 종목들 리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떤 종목부터 좀 세워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부터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오늘 4%대라는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이죠. 중요한 건 전 거래일 날 장중 5% 이상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4%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역시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7,1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4%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고요.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313 챌린지 안에 포트에서는 단기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로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 거래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71,3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전 거래일 마이너스 3.52%대에서 막폭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합권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나 71,000원 71,000 조금 더 디테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린다면 71,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따라서 이 71,5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는 제외가 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따른 71,500원 기준 잡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음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2%라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3거래일 연속 큰 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눌리면서 60일선을 터치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 60일선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60일선에서 눌림목에서의 60일선은 일반적인 60일선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60일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금 더 눌릴 때에는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가격대 기준을 잡으면 2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단순 이동평균 기준 60일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HJ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지지라인 때는 5,550원에서 5,6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진 종목이죠. 따라서 오늘도 장중에 조선주가 밀리는 가운데 6%대라는 마이너스 6.8% 정말 하락폭이 깊게 시작을 했지만 이 하락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락갭을 다 메꿨죠. 그러면은 이 다음 날부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5,550원에서 5,6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가격대를 터치하더라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가격대를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추세 기대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일반적인 60일선과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렸을 때 60일선은 굉장히 지지하는 그 탄력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초록색 선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앞서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지지받고 있지 않다가 24년도 12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지를 받지 않다가 이제 거의 다 맞다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터치를 했을 때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당분간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조정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흐름 따라서 이 60일선과 전 저점인 5,550원 지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5,550원 기준 잡고 손절가 마이너스 1% 잡고 굉장히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도 5,500원 구간에 내려왔을 때 혹은 1313 챌린지 안에서 한 번 더 재공략할 예정이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SBB테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BB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6.8%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다만 이 6%대에 대한 상승 흐름을 대부분을 다 반납했죠. 조금은 아쉬운 흐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렇게 오늘 상승폭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4년도 12월 말 기점으로 이 중요 저항 라인대를 넘겼죠. 바로 23,300원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이 23,300원 라인대에 중요 체크를 한번 해두자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과거에 2024년도 8월 달 저항 라인대죠.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다가 이탈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가 25년도 1월 2일 새해가 되자마자 장중 30%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그것도 갭으로 넘겼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갭으로 넘겼기 때문에 눌리면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정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폭을 축소하는 부분 전혀 상승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음 21,7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길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자, 여기 회색선 보시면 회색선이 120일 6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골든 크로스를 하게 앞두고 있죠. 따라서 이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좀 더 강력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 놓겠지만 1313 챌린지 안에서 단기 포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DI 보도록 하겠습니다. DI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신규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장중 19%대까지 급등을 했죠. 다만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이후에 오늘 장중 5%대가 추가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급등했을 때 절반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목표가까지 2차 목표가까지 제공해 드렸어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한 차례 늦었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잘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서 대응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목표가 구간에 근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구간에 왔을 때에는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니까요. 이 종목도 단기 목표가 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D현대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조선 종목이죠. 조선업 종목들이 연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앞선 HJ중공업보다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 전 저점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어요. 보시면 2025년도 1월 23일, 1월 24일 날 중요 지지 라인대를 체크해 놓으면 자, 이 라인대입니다. 보시면 이때 지지 받았을 때 정확하게 오늘 저점을 확인하고 지지를 받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요 라인대를 지지를 받았으면 양봉 이후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흐름이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8%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상승 탄력은 둔화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29만 1,900원, 29만 2,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에서는 전고점 부근인 35만 원대까지도 터치가 유효한 흐름이니까 이 종목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제닉입니다. 이 제닉 하루 만에 9.17%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도 8.54%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다. 이 갈색 선입니다.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9%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 그리고 하단선이 확장될 겁니다. 그럼 확장되는 국면 안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업황 자체가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8년 만에 찾아온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상승 추세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눌린더라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도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들은 많이 들이진 않지만 이 종목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14%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윗꼬리를 다는 이 윗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올라가기보다는 이 꼬리를 바로 치고 올라가죠. 따라서 앞선 제가 예상했던 흐름보다 좀 더 빠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승 흐름들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신규로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공략하셔야겠죠. 따라서 57,000원 라인 때 갭을 메꿔줄 때 공략하시면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이 종목 전략적으로 공략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공략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리뷰를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분석 따라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좀 큰 수익 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주차, 2주차 60%대 성공률, 3주차 28%, 4주차도 저희 53%대 성공률로 마무리한 1313 챌린지입니다. 파트너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아래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또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제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챌린지 1주차에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돼 이제 5주차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5주차요. 4주차에, 네, 4주차에 네네. 이어서 보너스 5주차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이죠. 바로 SG와 실리콘2입니다. 이 SG와 실리콘2의 경우에는 특히 SG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을 해드렸고요. 16시 마감 후 투자 코칭뿐만 아니라 2020 마켓 위너 시간에서도 여러분께 최종 위너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 흐름을 한번 겪었다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략을 진행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을 공략하는 배경에는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한 차례 강한 시세를 받았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제 시간 관계상 바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휴전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이득을 취하면서 휴전이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으나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공략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 SG의 경우에는 특히 이 우크라이나 방한난간 도로 재건 협의를 추진했던 종목입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도로 복구 사업 참여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의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면적의 남한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인도의 라자스탄주 도로 건설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의 관해서는 재건 관련주로서 그 어떤 종목들보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공략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2024년도 12월 달 34,400원 구간대에서 2025년도 1월, 그다음에 2025년도 2월 달에도 3,4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월 13일 날 장중 16%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죠. 다만 이때 유성형 캔들, 윗꼬리를 달고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력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2024년도 10월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삼각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스권의 상단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전 저점은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목표가 3,500원 전 고점 부근입니다. 박스권 상단이죠. 손절가는 2,7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실리콘2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리콘2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중국 정부가 오늘 5월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 관련 업종들에 대한 강력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 기준 한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02억 달러를 달성을 했죠. 따라서 이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림과 동시에 앞으로 K-뷰티에 대한 확장성,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1분기에서 4분기 주당 400원가량 결산 배당금 400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 주주 환원율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보기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2024년도 10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하락 추세를 2025년도 2월 19일 날 돌파했고요. 눌린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됐을 시에는 확실한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따라서 이 종목 삼각 수렴의 상방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면 목표가는 35,500원, 손절가는 29,2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새롭게 시작되는 1313 챌린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